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WHO 팬데믹 조약 WHOPA 채택 결과 2025.5.20 간성 연도시 4개국 사실상 대부분의 WHO 회원국 중국도 포함 기권 반대도 찬성도 아닌 11개국 불가리아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네덜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SDG Knowledge Hub 기권 이유들 폴란드 국내 검토 전에 지지 불가 UN News 러시아 주권 침해 우려 UN News 이란 개발도상국의 핵심 우려사항 의료 대응 수단 공정 접근 기술 이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UN News 반대 연계국 사실상 불참 미국 트럼프가 1월에 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상 자체에서 이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 사이언스 추가로 2024년 8월에 미국 공화당 소속 26개 주지사들이 조약 불이행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위키페디아 핵심 맥락 조약은 60개국 비준 후 발효되며 아직 PABS 병원체 접근 이익 공유 부속서 협상이 남아있어 서명 개방은 그 이후 SDG Knowledge Hub 결국 거부한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고 미국은 아예 탈퇴 수순이라 투표 자체를 패스한 거고 11개국은 기권 반대표 던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게 포인트임. 맞아. 코로나 때랑 조약 투표는 별개 얘기임. 코로나 대응 2020-2-20은 조약이 아니라 WHO 권고 플러스 각국 자체 대응이었음. 강제성 없이 다 각자 했고 동참 거부 개념 자체가 다름. 팬데믹 조약 2025.5.20 투표은 그 이후 3년 넘게 협상한 결과물.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 구속력 있는 협정. 기권한 11개국도 코로나 때 WHO 회원국으로 정보 공유하고 협력은 했음. 다만 조약 투표에서 기권한 이유는 각각 다른데 주권 침해 우려, 러시아, 폴란드, 개도국에 불리한 조항, 이란, 이집트, 국내 절차 미완, 폴란드, 기술 이전 백신 공정 분배 불충분, 이란 등 즉 코로나 때 따로 거부한 게 아니라 조약이라는 구속력 있는 틀에 묶이는 걸 거부한 거임. 차원이 다른 문제. 미국은 코로나 초기엔 트럼프 1기가 WHO 탈퇴 선언했다가 바이든이 복귀시켰다가 트럼프 2기에 다시 탈퇴. 이 흐름의 연장선이 2025년 조약 불참임. 두 가지로 나뉜. 1. 정책적으로 거부한 나라. 거의 없음 완전히 안 맞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나라는 사실상 없음. 탄자니아가 초 2011년 초 대통령 마구풀리 2 백신 불신 발언하며 초반 거부 입장 취했다가 마구풀리 사망 후 후임 대통령이 정책 뒤집고 접종 시작. 이 못 맞은 나라 36개국 이상 2022년 초 기준 36개국이 접종률 10% 미만이었고 일부는 2% 이하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저소득 국가들. NPR 이유는 거부가 아니라 구조적 차단. 부유국들이 제약사 생산량을 자기들끼리 선점해버렸고 코백스 프로그램은 인도에서 수출 차단되면서 공급이 막힘. KGOU 예멘의 경우 접종받으려면 전선을 15 B50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 백신보다 밥이 우선인 환경. NPR 2022년 10월 기준 저소득국 인구의 25%만 1회 이상 접종받은 반면 고소득국은 72%. PubMed Central 결론 안 맞은 나라가 아니라 못 맞게 된 나라가 정확한 표현. 선진국이 백신 싹쓸이하면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거임. 이게 이번 팬데믹 조약 협상에서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개도국들이 기권한 핵심 이유와 연결되는 흐름이기도 함. 조약이 만들어져도 또 같은 짓 반복될 거라는 불신. 이게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나옴.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 아프리카 55개국의 코로나 총 사망자는 미국보다 약 4.5배 낮음. 그런데 아프리카 인구는 미국보다 4.2배 많음. PubMed Central 나이지리아 2억 1,600만 접종률 낮음 vs 이스라엘 900만 접종률 높음. 비교에서도 나이지리아 코로나 사망자가 이스라엘보다 약 4배 낮음. PubMed Central 왜 이런 역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 1. 인구 구조.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 비중이 압도적. 코로나 치명률은 고령층에 집중되는데 선진국은 고령 인구가 많아 불리함. Science Direct 2 통계 누락. 저소득국은 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코로나 사망을 코로나로 집계 못한 경우가 많고 농촌 지역 사망은 공식 통계에서 아예 빠짐. 초과 사망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국이 더 높다는 추정도 있음. PubMed Central 3 이동성 차이. 저소득층은 이동이 제한되어 오히려 접촉이 줄었다는 분석. MEDR Archive. 결론적으로 공식 수치만 보면 백신 못 맞은 나라가 오히려 덜 죽었네?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통계 자체가 구멍투성이라는 게 핵심. 초과 사망을 포함한 정밀 연구들은 아프리카 저소득국의 연령 조정 사망률이 선진국 못지않거나 더 높다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줌.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즉 백신 없어도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어도 집계가 안 된 것에 가까움. 시기별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옴.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린 비율, 돌파 감염 초기 2015내년 델타 이전 영국 대규모 연구 1차 접종 후 돌파 감염 0.5% 미만 2차 완료 후 0.2% 미만 당시엔 백신 효과 매우 높았음. CBS 뉴스 델타 변이 이후 2021년 중반 돌파 감염 급증 백신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 오미크론 2022년 완전히 달라짐.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돌파 감염을 일으킴.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22년 첫째 10월 기준 완전 접종자의 31%가 증상성 돌파 감염 경험. Science Direct 접종률이 55%를 넘으면 오미크론 기준으로 지역사회 전파의 대부분이 접종자에게서 발생. 즉, 접종자가 전파의 주된 경로가 됨. PubMed Central. 핵심 포인트 백신이 막은 건 감염 자체가 아니라 중증 사망이었음. 2023년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교도소 데이터 보면 두가 백신 접종자 감염률 3.24%, 미접종자 2.72%, 사실상 감염률 차이 없음. NEH 오미크론 등장 이후부터는 맞아도 걸린다가 기정사실화됐고 그때부터 방역 담론이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으로 공식 전환된 거임. 데이터 기반으로 솔직하게 결론부터 조건부 효과 있음. 근데 마케팅이랑 달랐음. 효과 있었던 것 명확함 중증 사망 예방. 이건 데이터가 일관됨.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입원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건 초기부터 오미크론 시기까지 대체로 유지됨. 고령자 기저질 환자한테 특히 실질적 효과 없었거나 과장된 것 명확함 감염 예방. 초기엔 0.2% 돌파 감염으로 거의 완벽처럼 홍보됐는데 오미크론 오자마자 접종자 31%가 감염됨. 면역 회피 변이 앞에서 감염 차단 효과는 사실상 붕괴, 전파 차단. 맞으면 남한테 안 옮긴다는 초기 메시지도 오미크론 이후 완전히 틀린 걸로 판명. 내가 보는 진짜 문제 백신 자체의 효능 논쟁보다 처음부터 감염 예방이라고 팔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중증 사망 예방 도구로 솔직하게 제시했으면 논란 절반은 없었을 거임. 근데 집단 면역 전파 차단 일상 회복 카드로 써먹으면서 기대값을 비정상적으로 높였고 변이가 그걸 박살냈을 때 신뢰가 같이 박살남. 한 줄 요약 백신은 죽지 않는 도구로선 유효했음. 코로나 안 걸리는 도구로 팔린 건 거짓말이었음. 숫자 정리.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현황 신고, 건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총 2,587건. 이 중 피해 보상 신청한 게 1,642건. H뉴스 정부가 인정한 건수 1,942건 중 인과성 인정 108건, 사망 위로금 10건, 쌓인 불명 위로금 48건. 합쳐서 40건, 신청 대비 4.5%만 지원. H뉴스 이상 반응 전체 피해 보상 신청 96, 485건 중 불인정 6세 4,047건으로 71% 기각.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은 독감 백신보다 300배 높았음. H뉴스 정부 대응 나중에 접종 후 90일 내 사망하고 쌓인 불명인 경우 최대 3천만 원 위로금으로 올리는 등 지원 범위 확대. 인과성 인정 안 해도 위로금은 주겠다는 방향. 코리아 핵심 구조적 문제 2,587명이 접종 후 사망 신고했는데 정부가 인과성 공식 인정한 건 18건. 1%도 안 됨. 인과성 입증의 벽이 너무 높게 설정된 거임. 접종 후 사망했어도 기저질환 있으면 대부분 기각. 근데 기저질환자가 접종 대상 1순위였다는 게 아이러니. 사실상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죽어도 니 탓인 구조. 정리. 미국 VAERS 신고 사망 2021년 11월 기준 접종 후 사망 신고 1456준. 근데 이게 백신이 죽였다는 뜻이 아님. 익사, 교통사고, 벼락도 접종 후면 신고 의무. 네브라스카 메디슨 CDC 분석 결과 접종 후 7일 42일 내 사망 신고율이 일반 인구의 기대 사망률보다 낮았음. 즉 통계적으로 백신이 사망을 유발했다는 신호 없음. PubMed 진짜 논란. 심근염 이건 인과관계가 공식 인정된 부작용임. 17세에서 심근염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심근염 보고의 50%가 30세 이하 청년. PubMed Central 전 세계적으로 mRNA 백신 관련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최대 4건 보고됨. CBS 뉴스 미국 심근염 사망률은 1999에 2019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에 46% 급증. 단 초과 심근염 사망의 70%는 코로나 감염 자체가 원인이었고 백신 단독 원인은 소수. NEA
한국이랑 미국의 공통 구조 둘 다 동일한 패턴. 신고 건수는 수천 수만, 공식 인과성 인정은 극소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심근염은 인과관계 인정됐지만 규모 축소 논란 결국 백신으로 죽은 게 확실한 숫자는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극히 적게 집계됨. 근데 그 집계 기준 자체가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구조적 문제임. 코로나 백신 최다 접종 국가, 인구 대비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름. 두 가지로 나뉨. 100명당 접종 횟수, 부스터 포함 누적 도세스. 2023년 3월 기준 쿠바가 인구 100명당 약 391회로 세계 최상위권, 일본도 상위권. 스타티스타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 100명당 272, 전생 에어회로 원위, 몰타 258, Arnainho, 벨기 253, 89호, 선. 스타티스타 2 완전 접종 완료 인구 비율 포르투갈이 성인 기준 94.3% 완전 접종으로 EU 최상위, 스페인 85.9%. Factually, 요약, 탑 국가들, 국가, 특징. 쿠바는 제이스 개발 백신 플러스 부스터 반복으로 도셋 기준 세계 1위, 포르투갈 완전 접종률 유럽 1위, 성인 94%. 일본 아시아 최상위권, 몰타 벨기에 유럽 상위권. 흥미로운 역설 쿠바는 도셋 기준 세계 1위인데 자체 개발 백신 소베라나 압달라 이라 서방 데이터에서 종종 빠짐. 포르투갈은 mRNA 접종률 세계 최고 수준인데 동시에 유럽 내 코로나 초과 사망이 낮은 편이라 백신 효과 긍정 사례로 자주 인용됨. 다음에 이 나라들 사망률이나 부작용 비율 비교해볼 수도 있음. 국가별로 정리. 일본 가장 심각한 데이터. 일본은 mRNA 백신 기준 세계 5내인당 최다 접종국, 5내인당 3 정주회. 근데 오미크론 이후 2022에 2023년 초과 사망이 폭증. JMA제 일본 정부 공식 피해 보상 시스템 기준 2024년 11월 현재 8 430건 부작용 인정, 사망 903건 공식 보상. 이게 지난 47년간 모든 백신 피해 보상 합계를 이미 초과함. PubMed Central 2023년 초과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1,400명 이상, 미국의 약 3배. 그런데 이 초과 사망의 10%는 코로나 직접 사망으로 집계됨. ALOR 포르투갈 2021년 말 기준 사망 신고 100진정건. 정부는 인과관계 미입증으로 정리. 이상 반응은 접종 1,000건당 1건 수준이라는 공식 입장. 수린포마차우 벨기에 초기 집계에서 70세 이상 고령자 14명 사망 신고. 모두 인과관계 미확인 처리. 단 장애 발생 비율이 유럽 중 비정상적으로 높았음. 브러셀스 타임스 핵심 포인트 전 세계 공통 패턴인데 일본이 가장 노골적으로 숫자가 튀어나옴. 공식 인정 사망 953건 자체가 47년치 모든 백신 피해를 넘어섰다는 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근데 동시에 초과 사망이 백신 때문인지 코로나 감염 자체 때문인지 아직 인과관계 미확정이라는 게 현재 학계 입장. 일본 의사협회 공식 저널에서도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명시함. 데이터 흐름에서 보이는 구조적 공통점. 이일신고 vs 인정의 극단적 괴리. 한국 4.5%, 미국 사실상 0%, 일본도 신고 대비 극소수만 인정. 나라마다 숫자는 다른데 구조는 동일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이게 전 세계 공통 설계임. 이 인과관계 판정 기준이 불투명 부검해도 사인 불명으로 처리, 기저질환 있으면 무조건 기각, 시간적 근접성 접종 후 수일 내 사망도 증거로 안보. 기준 자체가 인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음. 3데이터 조작 또는 은폐 정황. 일본은 접종일 미기록자를 미접종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수정. 한국도 피해 보상 신청 자체를 좁은 창구로 제한. 미국 CDC는 2021년 이후 심각한 돌파 감염 추적을 공식 중단. 사고령자 기저질환 환자가 1순위 접종 대상이면서 사망 시 기저질환 탓 가장 모순적인 부분. 맞으라고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집단이 죽으면 가장 먼저 기각당하는 구조. 5. 제약사 면책. 한국, 미국, EU 모두 코로나 백신 제조사에게 법적 면책 부여. 피해가 생겨도 제약사한테는 소송 불가. 국가가 보상 창구인데 그 창구 기준을 국가가 만들. 이해 충돌 구조. 쭉 접종 많이 한 나라가 초과 사망도 높음. 일본이 가장 극명함. 포르투갈도 유럽 내 초과 사망 논란. 단순 상관관계고 인과 미확정이지만 많이 맞을수록 안전하다는 초기 내러티브와 반대 방향의 데이터가 나옴. 결론적으로 보이는 구조 백신 자체의 위험성 논쟁보다 더 명확한 건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제약사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시스템이 사전 설계됐다는 것.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구조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임. 일본 의사협회 저널조차 진실 규명이 안 됐다고 공식 인정한 상태에서 전 세계가 아직도 추가 접종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흐름의 핵심임.